집 네 채 팔고 배수진 친 장동혁. 밭두렁 수색 테이프 만들겠다. 장동혁 대표 집 6채. 그거 다 합해도 그때 뭐 6억인가 8억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 집 하나, 수십억 하는 거. 그거는 파는데 왜 안 파느냐. 그런 또 프레임을 해가지고 막 몰아붙였죠. 그래서, 주택 6채. 이거 중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하고, 지역구 충남 보령 아파트 남기고 나머지 4채는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본인하고 배우자 공동명의 구로동 아파트,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 대천동,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 이 2개를 남기고 나머지 부동산을 정리를 했다.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다음 달 초에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이제 완료가 되고, 노모가 거주하는 보령의 그 단독주택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농가 누가 사겠습니까? 그 오래된. 그래서 노모에게 그냥 무상 정리하는 방식으로 명의자를 바꿨다. 배우자가 2023년에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진주의 아파트 지분, 여러 사람이 돼 있었죠. 그 아파트 지분은 그거하고 경기 안양의 아파트 지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항상 뭐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좌파들이 항상 하는 건 그거죠.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장동혁은 왜 안 팔어? 장동혁 6채나 가지고 있잖아. 그 시골에 오래된 집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지분 한 5분의 1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6채 그거는 왜 안 팔어? 다주택자 아니야?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천 관련 문제는 아마 이정현 위원장에게 거의 뭐 정권을 준 것으로 느껴지고, 본인은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뭐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격을 위한 메시지도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황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부산이죠. 부산. 대구는 내부에, 대구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죠. 김부겸도 출마하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 부산인데,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후보격인 전재수가 완전히 지금 외통수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거, 그리고 까르띠에 시계 받은 거, 물론 그거를 사법적으로는 알리바이를 공소시효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태훈 좌파 성향의 검사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지휘하는 합수본이 3천만 원 밑으로 지금 맞추고 있죠. 2천만 원을 현금 받고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데, 까르띠에가 그 당시 받을 때는 785만 원이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죠. 3천만 원이 안 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 3천만 원이 넘으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수사를 하면서 무슨 까르띠에 시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니냐. 진짜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전재수 공소시효 지났어.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재수 출마해도 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막 꽤 맞춘 그런 흔적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돈하고 까르띠에를 받은 게 명확하다.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치는 뭐 공소시효가 없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증거인멸 의혹 2개. 하나는 위원회관에서 파쇄기에 막 문서 막 갈아버렸다는 거. 또 하나는 밭에다가 PC 하드디스크 갖다 버렸다는 거. 증거인멸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지역 내 밭에 버렸다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재수의 하드디스크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밭두렁 수색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 밭두렁을 합수본에 수색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보니까 다 망가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으로 어떤 그 범죄 혐의들, 그 민주당 후보들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데 힘을 모으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이제 발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중앙당 차원의 이 지원 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대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김부겸 출마 이야기죠. 김부겸 출마 오늘 정청래 만났는데 뭐 사실상 다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경제 소정섭의 시사소 여기에 보면은 소정섭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3시에는 대구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한다. 완전히 이제 날짜까지 잡았고 실무팀 구성도 마쳤다. 실무팀은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이 이끈다. 다 끝낸 겁니다. 이제 출마하는 걸로. 그리고 대구 두류 내거리에 사무실도 이미 마련했다. 오늘 오전에 정청래하고 만나서 정청래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총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다. 물량 공세 해줄 테니까는 출마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겸이 이제 제가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자, 그리고 출마 이제 팀까지 다 꾸리고 본격적으로 정말 이 대구에서 과연 대구까지 뺏어갈 건지 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핵심적인 변수가 지금 주호영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이 정말 던지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죠. 그렇게 되면은 3파전이 돼서 무조건 김부겸이 가져갑니다. 주호영 의원 오늘 그 가처분 신청, 초록정책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것을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이 공간의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고 다시 굉장히 복잡해지죠. 다시 그러면은 경선을 다시 해야 되느냐. 지금 6명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기각이 되면은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는 아직 판단해 보지는 않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마도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자리에 뭐 한동훈이 수성갑에 출마를 하는 이 문제까지 걸려 있죠. 그 시기에 상당히 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어쨌거나 주호영 의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장동혁이 왜 저러는가? 장동혁이 나중에 이 TK의 어떤 나중에 보면 이제 정치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까지 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 주호영 의원이 자칫 본인의 이제 분해 무대기여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6선 국회의원을 했고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